지구상 가장 광대한 영토, 권위주의적 체제, 이 두 가지가 빠진 러시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 부담스러운 양반을 빼고 러시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으니 The Terrible, 뇌제 혹은 뇌절 등 온갖 무시무시한 타이틀의 소유자, 광기 어린 절대군주이며 헨리 8세 뺨치는 사생활에 명태조 못지않은 편집증의 소유자 이반 4세입니다. 이반 3세를 거쳐 바실리 3세에 이르자 모스크바 대공국은 사실상 루스의 리더로 부상하지만 크고 작은 공국들이 존재했고 봉건귀족인 보야르의 힘은 막강했으며 무엇보다 사망한 바실리 3세의 후계자 이반은 고작 3살의 어린이였습니다. 섭정을 맡은 어머니 옐레나도 자기 애인을 요직에 앉히는 등 그닥 현명하지 못했고 그나마 독살을 당해 8살의 동생과 더불어 이반은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고아가 된 이반을 잘 돌보긴 개뿔이고 보야르들은 온갖 행패와 폭력으로 형제들을 학대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제대로 의식주를 공급하지 않고 면전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등 온갖 종류의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반은 차곡차곡 보야르에 대한 분노를 쌓아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박대할지언정 군주의 상징적 필요성 때문에 그럭저럭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543년 소년군주는 아주 제대로 꼰대를 보이니 평소 면전에서 보란듯 소리 지르는 보야르들에게 사자후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안드레이 슈이스키란 귀족을 체포합니다. 평소 가장 악랄하게 괴롭힌 그를 이반은 벼르고 있었기에 그를 시범 케이스로 삼습니다. 숨겨둔 신복들이 달려들어 그를 끌고 가고 그는 맹견들에게 처참하게 갈려나갑니다. 그 뒤 보야르들의 태도는 조금 달라지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력했기에 1547년 전 러시아의 짜르르 즉위에 확고한 권위를 세웁니다. 또한 유력 귀족 로마노프가의 아나스타샤를 아내로 맞이해 강력한 외척 가문을 만들고 개혁적 성향의 사제들과 하급 귀족들을 포섭해 참모진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즉위한 그는 일단 보야르들의 지난죄를 규탄하고 바로 용서하는 식으로 길들이고 여러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보야르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대신 1549년 전국의회를 설치해 하급 귀족과 상인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며 관료제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상비군인 스트렐치를 조직해 국방력과 왕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1552년 카잔 왕국을 합병, 이어서 1556년엔 아스트라한 왕국마저 병합하고 시베리아의 원정대를 파견하니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광활한 러시아 영토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외관계에도 힘쓰기 시작하는데 재밌는 건 이때 영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며 왕래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치세 전반기만 놓고 보면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553년 이반 4세가 중병에 걸려 쓰러지자 만약을 대비해 생후 5개월 된 아들 드미트리에게 충성서약까지 시킨 신하들이 자기 몰래 이복형을 다음 자루로 염두했다는 사실을 알며 슬슬 그의 편집증이 도지기 시작하고 1558년에 리보니아 전쟁이 수렁에 빠진 데다 1560년엔 아내 아나스타샤가 사망하며 이반의 관기가 극에 달합니다. 믿음직한 조력자이자 참모이며 심적으로 가장 의지한 왕비의 서거는 이반 4세에게 통렬한 타격이었고 이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이복형을 세우려던 실베스트로 등 측근들을 숙청하고 내친 김에 관련자들까지 모조리 숙청합니다. 당연히 귀족들은 반발하며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이반 4세는 희대의 묘수를 씁니다. 이반 4세는 태종이나 선조처럼 짤을 못해 먹겠다며 자리 던지고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겐 귀족들 때문에 못 살아서 그랬다며 수작을 부리니
험악한 민심에 귀족들은 읍소하며 귀경을 종용합니다. 그러자 이반은 조건을 내거는데 치외법권 지역 오프리치니 나와 특별경찰인 오프리치니키의 창설입니다. 할 수 없이 귀족들은 수락하는데 이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집니다. 이반 4세는 오프리치니키를 앞세워 자신에 반대하는 귀족과 불만 세력을 폭력과 공포로 다스리고 이들은 짜르의 후원 아래 거리낌 없이 설칩니다. 끔찍한 노브고로드 대학살 같은 사건들이 자행되며 러시아 전역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이런 혼란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이 외국으로 달아나자 이반 4세는 농민들의 거주 이전을 제한. 이는 러시아 농노제의 기원이 됩니다. 이반 4세의 사생활도 아수라 그 자체였으니 왕비가 서거하고 9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그 과정도 파란만장해 가히 헨리 8세 뺨치는 수준입니다. 그의 그런 사생활은 항상 우호적이던 러시아 정교회조차 돌아서게 만듭니다. 그게 문제도 원활하지 않으니 아들 셋 중에 첫째는 물에 빠져 세상을 뜨고 셋째는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그나마 멀쩡했던 둘째 황태자가 있었지만 1581년 11월 황태자비 복장을 트집 잡은 이반 4세는 폭력을 휘둘러 황태자비를 유산하게 만들고 빡친 황태자가 이를 항의하며 소리치자 흥분한 이반이 휘두른 지팡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제정신 차린 이반 4세는 황태자를 끌어안고 울부짖지만 돌이킬 수 없게 되고 이로써 그의 후계는 셋째 표도르로 정해집니다. 1584년 광기의 한 시대를 보낸 이반 4세는 생을 마감하고 그의 사후 짜르가 된 표도르 1세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며 류리크 왕조는 단절됩니다. 그는 결코 성군이 아니었고 악행은 전반기의 선정도 모조리 날려버릴 정도니 07과삼이란 변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광활한 영토와 전개적 철권 통치라는 유산을 남겼으니 그를 언급하지 않곤 오늘의 러시아를 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역사를 논할 때 피할 수 없는 징검다리 같은 존재 이반 4세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